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4대 상업은행의 이익이 은행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여 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규제 완화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이후 소규모 은행들의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면서 규모의 경제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장품 ODM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반 생산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화장품 생산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데다 최근 급성장 중인 맞춤형 화장품 시장 선점에도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1월 출범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실리콘밸리 인사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측근 위주의 인선이 잇따르면서 미래 권력 판도가 바뀌는 양상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중국 상하이에 전기차 신공장을 짓고 첫 단독 운영에 나섭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가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는 가운데 도요타는 독자적인 전기차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생산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오예진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우리 증시 한산한 거래 속에서 2,440선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시장에 이렇다 할 특별한 이슈가 부재한데요. 이런 와중에 높은 미 국채 금리 또 달러 강세 환경이 이어지면서 지수 상단을 제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면서 변동성이 높은 우리 시장인데요. 대응 전략 많이들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년에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또 그 안에서는 어떤 업종이 강세 보일지에 대한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 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 먼저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이 이제 올해 마지막이네요. 2024년의 시장은 어려운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 21년도에는 상승의 힘이 강했다면 23년, 24년의 흐름은 상반기에는 올랐지만 하반기에는 좀 내려가는 흐름이 강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올해에 주식으로서 큰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후부터 제가 어떤 흐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러면 24년도에 어려웠던 장이 25년도에도 계속 이어갈 거냐 한번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신다면 25년도의 흐름은 24년보다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는 매수 관점에서 상방을 보셔야 되는데 기존에 주도했던 종목들이 절반 정도는 내년도에도 같이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올해 부각되지 않았던 섹터에서 내년에 부각되는 종목군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올해의 1년 동안 우리가 매매했던 구간을 한번 다 같이 정리해 보면서 저는 사실 종목을 몇 개 운영하지 않아요. 시총상위 200개 이내에 있는 종목들만 거래해서 200이 밖에 있는 종목은 거래 자체를 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200개 종목 중에서도 상위 50개, 100개 이내의 종목만 거래하지 시총이 떨어지거나 조금 업계에서 한 2등, 3등만 가도 잘 거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장이 소위 말하는 국채 발행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러를 만들어서 기축통화국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전 세계 1등인 미국 같은 회사라면 저는 국내 기업을 굉장히 많이 매수할 텐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이 가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갈 때 그 업종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가지만 미국보다 못 가는 그런 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매매하는 건 항상 뒤따라가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격적인 배팅을 하고 끌고 가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강을 하나 준비했는데 오늘 특강의 준비 제목은 뭐냐면 죽어야 사는 한국 주식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완전히 급락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대박이 있고 급락을 하지 않고 횡보 조정 이후에 올라가는 건 급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평온한 장에서는 기대 수익을 내가 만약에 급락한 장에서는 뭐 100%도 수익 나고 300%, 500% 수익 나는 걸 내가 목표로 한다면 평범하게 눌렀다 오르고 눌렀다 오르는 평범한 일반적인 장세에서는 30%, 50%를 보는 게 맞을 거고 장이 약하면 10%쯤 먹고 팔고 나가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을 생각하실 때 내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 싶고 재테크를 하고 싶고 1억 천금을 벌고 싶다. 우린 하나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시총상위에 한 50개, 100개 이내의 종목만 가지고 거래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제가 거래했던 종목을 다 따져보니까 횟수가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공략했던 종목을 따져보니까 한 14개쯤 되네요. 14개 정도 종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마지막 날이잖아요. 한 해의 마지막이고 크리스마스 연말에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들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파동을 내가 공략했고 다음에 어느 자리에 왔을 때 공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올해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25년도는 올해보다 좀 더 나을 거다, 매매하기 좋은 장이 연출이 될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럴 때 섹터별 투자 현황 어떻게 가져보면 좋을까요? 예, 올해 우리가 거래했던 종목들 중에 대표적인 부분들을 제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PPT로 보시겠습니다. PPT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 제가 이 화면 구성을 좀 어떻게 해가지고 왔냐면 아래에 있는 거가 주봉 차트입니다.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주봉 차트고요. 제가 조금 더 진하게 하겠습니다. 예, 아래 차트가 해당 차트의 주봉이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차트가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하고 그리고 이게 주봉이다라는 걸 좀 인지하시고서 장을 보시죠. 첫 번째는 코덱스 자동차라고 하는 ETF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섹터 ETF, 제가 ETF를 주로 거래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거래세가 없어요. 내가 1억 원어치 샀다 팔을 때 주식을 하게 되면 보통 한 7, 8만 원 정도 증권 거래세가 붙어요. 10,000원에 샀다 10,000원에 똑같이 같은 가격에 팔고 나와도 거래세가 붙는데 내가 하루에 한 번씩만 거래해도 20거래일이면은 한 달에 거의 600만 원 가깝고 1년이면 7천만 원 가량의 세금을 정부에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거래세가 없다는 건 내가 연간 하루에 한 번만 거래한다고 쳐도 7천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별 주식보다는 ETF를 선호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코덱스 자동차라고 하는 ETF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 안에 완성차는 현대차하고 기아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중에는 현대 모비스도 있고요. 위아도 있고요. 만도도 있고요.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원 시스템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한 10여 개 정도가 이렇게 몰아 있어요. 생각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자동차가 앞으로 좋아질 거고 자동차 업황이 좋을 거고 지금 되게 많이 싸서 사고 싶어. 근데 내가 기아를 샀는데 현대가 더 많이 오르면 어떡하지? 현대 모비스 샀는데 모비스는 지지부진하고 만도가 막 올라가면 어떡하지? 나 만도 샀더니 갑자기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막 급등하고 상한가 가면 어떡하지? 이런 내가 이게 뭐냐면 손실 나는 거보다 내가 산 거보다 다른 게 더 오르고 내게 지지부진하게 올라가면 그것만큼 화나는 게 없어요. 사실 손해 보는 거 짜증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크거든요. 상대적인 마음들이.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19년 차 트레이더이고요. 내년이면 이제 20년이 돼 갑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서 매매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내가 뭐라고 시장의 평균만 따라가도 나는 돈을 번다. 왜냐하면 만약에 시장의 평균이 1년에 10%에서 20% 올라가면 내 계좌의 원금이 10%, 20%만 올라가도 나는 10%, 20%씩만 1년에 꾸준하게 수익을 난다 그래도 보통 짧으면은 한 5, 6년 정도, 길어봐도 7, 8년이면 내 원금의 2배를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난 7, 8년, 5, 6년을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내 원금 대비 2배 이상 버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수익률 많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세계에서 주식으로 제일 많이 돈 벌었다고 하는 워런 버핏 할아버지를 보시면 연평균 20%에서 25% 정도를 유지했다고 해요. 어떤 해에는 200%, 300% 버는 달도 있고 어떤 해에는 마이너스이기도 하겠고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1년 평균 한 24, 5%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지금 나이 90이 넘었는데 전 세계에서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번 분이 됐죠. 그 얘기는 뭐냐면 복리투자의 효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그래서 어떤 얘기 드리고 싶냐면 오늘 14개 종목을 쭉 돌리면서 제가 어떤 때 거래를 했고 어떤 근거로 했는지를 설명을 드려볼 테니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나도 이런 흐름을 좀 보면 좋겠구나라고 인지를 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차트를 왜 밑에 주봉하고 일봉을 함께 가지고 왔냐면 전체 그림을 좀 보고 싶어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한 3, 4년 정도의 흐름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일봉의 지금 위치만 보실 게 아니라 자, 자동차를 저희가 공략했던 올해 하반기에 공략했던 때는 어디냐면 8월 5일 날 주가가 급락했던 엔캐리 하드머니로 머니캐리 쭉 빠지면서 급락했을 때 바닥을 잡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반등 나오면서 여기 19,500원 정도에 정리하면서 한 15%에서 20% 정도 수익을 내고 끝냈습니다. 다시 한번 눌릴 때 이 자리 사지 않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면서 1번하고 2번에서 저점을 살짝 지키는 쌍바닥을 확인하고서 진입을 했고요. 올라올 때 이 앞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차익 실현을 또 한 번 합니다. 평균 단가 기준 14%, 15% 정도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한 달 반 이상 기다렸습니다. 흘러내린 내내 기다리다가 어디 여기 바닥 자리가 확인되고 앞전 저점을 한번 확인해 주면서 단타 한 번, 그리고 못 산 사람은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해서 또 한 번에 단타 한 번. 이 파동이 짧아 보이지만 우리가 ETF 같은 경우는 보통 10%에서 20% 정도 바라보고 들어가거든요. 순환매 관점에서. 그래서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가만히 보세요. 내가 그냥 한 파동에 10%씩만 수익 냈다 해도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약 40% 수익이 가능합니다.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꼭 잡아서 내가 한 방에 40%를 먹어야 될까요? 아니요. 한 파동에 내가 10%씩만 끊어 먹는다 하더라도 보통 우리나라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눌렀다 오르고 조정 나왔다 빠졌다 오르기를 여러 번 반복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파동길이 짧은 거 뻔히 알면서 왜 여기서 내가 들어가서 고집 부립니까? 줄 때 좀 챙깁시다. 그래서 저는 10%에서 15% 정도 대형주는 수익이 나게 되면 보통 절반을 차익 실현하고 남은 수량은 익절 관리하는 형식으로 계좌 관리를 하거든요. 만약에 10% 수익 났는데 내가 10%에서 반을 팔면 5% 차익 실현한 거잖아요. 맞죠? 네, 내가 잡아가지고 100만 원씩 냈는데 50만 원 차익 실현하고 뒤밀려서 10만 원에 익절하면 나는 50만 원하고 10만 원, 60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4번을 하게 되면 6, 4, 24, 24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내 원금을 내가 1000만 원만 가지고 했더니 24% 수익은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연간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얼마를 벌었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연평균 24% 수익. 그럼 내가 만약에 한 파동에 10% 먹었어. 오케이, 10%의 반 팔자. 그럼 5% 차익 실현했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 구간에서 우리가 10%씩 차익 실현했으니까 5%씩 차익 실현했으니까 20%의 수익은 낼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되밀려서 내가 약간 수익에서 정리해버리면 20% 플러스 알파는 벌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워런 버핏 할아버지랑 동급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데 내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한 방에 고점에 다 팔고 내려오면서 사면 좋은데 그게 만약에 판단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주봉을 한번 보시죠. 2020년 3월입니다. 언제죠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박살나고 급락 나왔을 때예요. 이때 고점에서부터 웬만한 종목은 다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났을 때였거든요. 대형주도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는 건 부지기수였고요. 3분의 1, 4분의 1 토막 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한국 주식은 박살나야 아주 죽어야 사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대박의 수익을 내려면 언제를 기다려야 되냐면 주식 매매하지 말고 시장에 데서트필되면서 시장이 엄청난 역대급 하락이 왔다는 이야기 할 때 주식을 시작하세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안 져요. 근데 문제는 어설프게 빠졌을 때 기사에 하락이라고 안 떴는데 내가 매수하면 물립니다. 굉장히 이게 정석이에요. 지금 제가 농담처럼 드리지만 진짜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대서특필하고 주식하다가 어디 한강에 누가 뛴다는 그런 기사가 보이든지 아니면 야 큰일 났다 우리 시장 박살나서 갑자기 정부에서 증시 안정자금을 푼다든가 이런 얘기가 들릴 때 주식 사시잖아요. 절대 안 물립니다. 그게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이든 2, 3년에 한두 번이든 반드시 그런 자리들이 오거든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한데 우리가 주식을 꾸준하게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급락장이 아니면 욕심낼 필요는 없다. 내가 풀베팅을 하고 승부를 걸고 전부를 걸어서 내가 몰빵 한번 해볼게. 여기서 한 승부 한번 걸어볼게. 그건 언제 하는 거냐면 시장이 하락했다고 대서특필하면서 난리 브루스를 칠 때 그때가 기회이지 그전에는 비중을 많이 실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동차 섹터입니다. 현대, 기아차, 모비스, 위아, 만도, 한국 타인테크놀로지, 한원시스템, 우리가 세방전지 이렇게 해서 자동차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 섹터만 바라봤을 때 얘가 2020년도에 7,600원짜리가 얼마 갔냐면 24,000원 갔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몇 배 갔나요? 약 370%, 380% 났네요. 언제? 자동차 가지고 내 원금 대비 370, 80%를 ETF로 벌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시장이 폭락할 때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자동차를 집중 공격했을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빠지다가 여기요. 2022년도 10월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10월 말에 10월 25일에 30일경에 집중적으로 사라라고 이야기했고 혹시 없는 사람은 여기 반등 살짝 했다가 주저앉을 때 제발 좀 사라 이야기하면서 제가 서울경제TV를 출연했던 게 1월 첫 주였습니다. 1월 첫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23년도입니다. 벌써 만으로 이제 2년 됐죠. 첫 주에 왔을 때 제가 종목 상담을 그때 한참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상담을 실시간으로 했습니다. 한 7, 8개월 했던 것 같은데 상담할 때 종목 물렸어요, 주식 물렸어요 얘기할 때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드렸던 게 자동차주하고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반도체주 그리고 2차 전지를 꼭 사시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 고점에서부터 이만큼 빠졌거든요. 우리가 고점 대비 몇 %가 빠지게 되면 반등한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데이터가 있고 반도체의 데이터가 있고 2차 전지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원하는 그 자리 올 때까지 되게 많이 기다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 2022년 10월 말 그리고 23년 1월 초 요때 매수해가지고 굉장히 길게 끌고 오면서 언제 올해 여름장에 다 팔고 나갔습니다. 가격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 보시면 눌림목 매수할 때 17,000원에서 17,500원에 매수했다가 21,500원에 차익 실현하면서 저점에서부터 올라올 때 한 27%, 30% 정도 수익을 냈고요. 또 한번 눌림목 매수해가지고 19,500원, 2만 원에 사가지고 23,500원. 그러면 수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두 번의 매매는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는 것이고 이 매매는 올해의 매매입니다. 자, 여기 잡아서 여기 털었다는 얘기고요. 눌림목 잡아서 털었다는 얘기고요. 여기 눌림목에 잡고 1차 청산하고 지금 잡아서 진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안정 섹터에서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난 어디서 매매할 거니? 어디는 어디입니까? 여기 바닥이 확인되고 쌍바닥 지지 확인된 여기고요. 가다가 눌리는 이 자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22년 10월 그리고 23년 1월에 추천하고 나서 여름에 팔고 다시 내려올 때 23년 하반기에 이거 사라고 이야기한 이후에는 단타 이후에는 추세 베팅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장까지 끌고 와서 차익 실현하고 장이 약세로 바뀔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제가 언제 얘기했냐면 6월 달에 올라갈 때 7월에서 8월 정도 고점 찍을 거니까 더 이상 추격하지 마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다 팔고 나서 사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꽤 많이 빠졌고요. 그 외에는 단타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 자동차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내년에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트럼프 정부가 2기에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조선하고 바이오 섹터일 것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이 4개의 섹터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섹터들을 좀 지켜보셔라라고 얘기하고 특히 코덱스 자동차보다는 제 뒤에 종목에 말씀드리겠지만 부품주 위주로 좀 보셨으면 해요. 좀 이따 제가 다음 페이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코덱스 반도체라고 하는 ETF입니다. 자, 코덱스 반도체는 우리나라는 여러분 외국인 시각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쓸만한 대한민국에서 야 이거 다 괜찮아, 이 회사 괜찮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라고 볼 수 있는 섹터는 2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자동차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자동차 회사는 다들 아시겠죠? 뭐 현대, 기아차가 지금 전 세계 지금 5대 그룹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자동차를 전혀 만들 줄 몰랐던 전쟁을 겪었던 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불과 100년도 안 돼서 전 세계 탑5 안에 들어가는 자동차 회사가 됐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반도체인데요. 삼성전자가 있고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미국 입장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버릴 수 없는 꽤 전략적으로 좋은 투자 국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성장 동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누누이 2년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대만에서 만드는 TSMC에서 만드는 반도체는요. 그 자체가 연산작용이 있는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AI라고 하죠. 챗 GPT라고 요즘에 많이 하는데 저도 요즘에 그거 해보는 재미에 밤마다 새벽 2, 3시까지 계속 해보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뭘 물어보는데 대답을 되게 잘해. 심지어 대학 때 레포트 정도 써야 될 정도를 그냥 몇 마디 물어봤는데 레포트처럼 대답을 해요.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많이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 챗 GPT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고 AI,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쯤 꼬맹이 때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이나 아주 꼬맹이 때 뭐 이렇게 저기 콧물 흘리고 과자 집어먹던 그런 나이쯤에 공상과학이라는 걸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공상과학 소설 같은 거나 만화 같은 걸 많이 보고 자란 세대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그때 항상 그 만화 속에 나오는 우리 박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유명한 김 박사님이라고. 예. 그래서 제가 내가 김씨가 아니라서 나는 박사가 안 되겠구나라고 어렸을 때 생각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김 박사님이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면 벌써 한 30년 전 이전에 얘기, 30년, 40년 전의 얘기일 텐데 수십 년 전에도 인공지능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실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때 제가 꼬맹이 때 내가 죽기 전까지 그런 일이 생기는 건 만화 영화 속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화성 간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자율주행차 자체가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운전은 사람이 하는 거지 어떻게 운전을 기계에게 맡기고 자동으로 운전하는 자동차에 내가 앉아서 안심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힘들죠. 혹시 여러분 드라마 중에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그 진구가 그 자기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운전 중에 키스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댓글에 엄청나게 욕했거든요. 미쳤냐? 운전 중에 목숨 걸고 키스하고 있냐고.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저런 걸 왜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현대차에서 제네시스가 자율주행 기능이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한 PPL이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야, 고속도로에서 막 고속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키스한다고 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목숨 거는 거지. 큰일 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율주행 기능이 있으니까 손을 떼고 잠깐 키스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이게 기술의 변화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AI 세상에 갈 때 핵심 부품은 분명히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만들어내는 기억 저장 장치의 메모리 칩 기능의 반도체는 이제 생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AI 세대로 넘어가려면 우리 연산작용, 스스로 학습하는 기능이 있는 챗GPT AI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는 연산하면서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발전하고 진화할 수 있는 반도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메모리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에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진화하지 못하면 얘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개발 시기를 놓쳤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아마 주 5일제 근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요, 여러분 이 AI 분야의 개발자들은요, 당연히 밤을 새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24시간 교대 근무로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처럼 주 5일 근무, 내가 주말은 절대 근무하면 안 되고 6시 이후에 초과 근무 수당을 내지 않으면 난 안 할 것이고 워라밸을 얘기하고 앉아 있으면서 발전할 수 있다? 택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워라밸, 성공한 사람들 중에 워라밸, 아주 경쟁적인 산업 분야에서 워라밸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워라밸 따위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야가 이 AI 성장 분야인데 대한민국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묶여가지고요. 연구 인력조차도 워라밸을 해서 퇴근시켜야 되고 만약 6시 이후에 근무시키거나 초과 근무 수당을 주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분야가 굉장히 좀 리스크한 절차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산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최소 연구 인력만이라도 워라밸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본인이 내가 연봉 더 줄 테니까 더 몇 배를 줄 테니 연구에서 발전하자. 우리가 이거는 전 세계가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무조건 뒤처진다라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민간은 발전하고 싶은데 정부가 돕지 못하는 상황이 주 5일 근무제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근로자가 다 워라밸 포기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핵심 연구 인력만큼은 우리가 발전 속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론 머스크의 회사도 마찬가지고 거기 보면은 굉장히 악랄한 사장이라고 직원들을 되게 많이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너 월급 2배 줄 테니까 3배 줄 테니까 4배 5배 줄 테니까 너 여기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해줘. 나 그러면 많이 줄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성장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를 설명하기 전에 왜 배경 설명을 이 설명을 드렸냐면 삼성전자가 그런 생각으로 한 바퀴 더 올라가려고 애쓴다면 분명히 우리나라 반도체는 굉장히 성장하는 섹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2024년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코덱스 반도체라고 하는 ETF 091160 이 종목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반도체 섹터도 종목들이 많죠. 완성형 반도체로 보는 건 우리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 부품주라든가 여러 가지 핵심 장비 그다음에 소재 관련 종목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것이 우리가 한미 반도체도 많이 보고요. 리노공업도 보고요. 원익 IPS도 봅니다. 그다음에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반도체 섹터로 묶을 수 있는 종목이 한 30개 됩니다. 근데 내가 그중에 고를 수가 있냐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덱스 반도체 안에 들어가 있는 한 10개쯤 되는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인 업종들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나는 굳이 개별 종목을 보지 않을 거면 뭘 선택하면 좋겠냐면 이 ETF를 보시면 좋겠다입니다. 제가 뒤에 가서 개별 종목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2018년도를 보십시오. 장이 쭉 빠져서 박살나듯이 고점에서부터 반토막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바닥을 잡고 쭉 치고 올라오면서 약 2배 정도 나고요. 눌렀다가 다시 한번 나고 2020년 코로나로 다시 빠질 때 이 저점이 언제냐면 2018년 하반기에 찍었던 이 저점을 정확히 쌍바닥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생각하시면 300%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2021년도 상반기에 고점을 찍고 나서 천천히 이 반도체 특징은요. 주저앉아서 서서히 주저앉아요. 되게 오래 한 6개월 1년 정도 걸려서 무너집니다. 반등 한번 줬다가 쌍봉에서 더 이상 넘지 못하고 주저앉으면서 다시 다운합니다. 2022년도 10월 달 제가 시장 하락이라고 얘기하고 23년 1월 첫 주에 제가 방송국 들어오면서 반도체 사라 반도체 노래를 불렀던 건 뭐냐면 얘는 우리나라 종목은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빠져야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고점에서부터 최하 반토막 정도 이상 나면 저는 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부터 치고 올라갈 때 어디까지 앞전 고점을 살짝 돌파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만큼이나 가서 얘가 올해 7월 8일 날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7월 달 초반에 찍는 고점이 당분간 최고점에 꼭 찍을 거라고 얘기를 6월 달부터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 제발 욕심내지 말고 파세요, 파세요, 파세요 얘기를 했는데 들으신 분들은 지금 좀 웃고 계실 것이고 듣지 않고 그때 안 팔고 버틴 분들은 많이 무너졌죠. 그러면 지금 저는 그러면 오케이 당신 수익 낸 거 알겠어. 그럼 나 언제 사면 되겠니? 라고 물어보실 때 지금 보시면 이 차트상 지금 반도체가 바닥이냐라고 물으면 아직은 아니에요. 오케이?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한 단계만 더 빠져주면서 1월, 2월 중에 저는 얘가 한 번 더 의미 있는 하락만 해주면 왕창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1월 달, 2월 달 중에 하락 변동성이 좀 더 터져줄 때가 우리가 배팅할 자리니까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왜냐면 얘를 제가 여기 상반기에 보시면 22,500원에 샀다가 38,000원에 팔았거든요. 수익률 보시면 한 50% 됩니다. 반도체는 한번 들어가면 40, 50%씩 나는 거 예사입니다.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또 한 번이 뭐냐면 32,000원에 매수했는데 43,000원, 44,000원까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 눌림에서 가지고 여기까지가 이 정도의 수익률이 저점에서부터 우리 한 50% 됩니다. 여기서 눌림목 잡아서 여기서 한 50%. 그래서 끌고 갔으면 100%지만 한번 팔고 조정을 이용해서 또 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가지고 한번 잡혀서 1년 반 정도 사이클 동안 원금의 2배 정도를 불렸기 때문에 상당히 넉넉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굳이 개별 종목을 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에 주목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저는 지금 1월 달, 2월 달에 하락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매매 타점이 언제인지 궁금하시죠? 예, 그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마지막 주쯤 해가지고 온라인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특강을 할 때 오시게 되면은 저점이 잡히는 종목들은 지금 사도 좋겠다라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늘 말씀을 드려왔어요. 2년 동안 계속 그래왔고 온라인 특강 안에서 여러분이 이 종목들을 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 종목들은 방송을 계속 하고 있지만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저랑 함께 하시면 좋겠고 제가 시황을 여러분께 글로 올려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하단에 화면 하단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ETF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면 당신 뭐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볼 때 10명에게 물어보면 그중에 7, 8명은 하나같이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죠. 예, 그 수익이 좋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매달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 하나 살려고 들면 여러분 동네에 그 아파트에 보면 상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가에 이렇게 있는 조그마한 뭐 이렇게 뭐 의원 하나 있고 뭐 태권도 학원 하나 있는 한 3층짜리 조그마한 나지막한 건물도요. 요새 100억 밑에 살 방법이 없어요. 물가 엄청 올랐거든요. 몇백억씩이에요. 기본적으로 동네 아파트에 있는 상가 하나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물주가 된다는 건 사실 희망사항이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마 상위 1% 정도의 사람만 살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더 그러겠죠. 양극화가 극단으로 가니까요. 그러면 우리 개인적인 매매들 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영역이니까 영원히 포기할 거냐? 아니요. ETF로 투자할 수가 있는데 저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종목 코드 329200입니다. 이 종목이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얘가 2020년 장이 투매가 나올 때 2,640원이었는데요. 고점까지 올라가는데 얼마 갔냐면 약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소요 기간은요, 약 2년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여러분 되게 천천히 오르는 거 아시죠? 천천히 묵직하게 올라갑니다. 2년 정도 가는데 이 2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분배락 보이세요? 분배락 글씨 한글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뭐냐면 매달 배당금을 주는 거예요.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내가 건물 샀을 때 매달 임대료 받고 싶어서 월세를 내가 받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는 건물을 사기 힘드니까 사람들은 배당주 주식을 사잖아요. 근데 그 배당주는 그 주식 주주가 그 회사가 내가 배당금을 의결해서 줄게 이게 우선인데 근데 문제는 주가가 반영이 되느냐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당금 받겠다고 만약에 나 퇴직금 한 3억 받았는데 퇴직금 가지고 배당금 딱 샀어.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배당주가 떨어져. 반토막 나면 내 원금 퇴직금이 3억인데 1억 5천 됩니다. 근데 배당금은 매달 100만 원씩 200만 원, 300만 원씩 준다고 칩시다. 물론 내가 그 깨먹은 원금에 깨먹은 1억 5천을 복구하려면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면 복구해야 되겠죠. 배당금 받으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일반 주식이 배당금을 주지만 배당주라고 사지만 얘가 떨어졌을 때 내 자산 가치가 무너지면 안 팔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경기가 박살나기 시작하면 그 주식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를 왜 강조 말씀드리냐면 얘는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주식은요, 실체가 없습니다. 그 회사의 가치에 따라서 평가되는 가상의 수치일 뿐이고요. 우리가 리츠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 회사가 상업용 오피스, 여기 지금 저희가 방송국 스튜디오가 상암동이거든요. 상암동에 건물 하나 하면 보통 한 5천억 합니다. 좀 비싼 거, 저 광화문에 가면 조단입니다. 1조씩 합니다. 우리가 뭐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같은 1조가 넘거든요. 건물 하나가. 조단위가 되는 건물들은 떨어져 봤자 물론 뭐 몇백억, 몇천억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걔는 경기 회복할 때 우리 영역이 아니라 그 부자들의 법인과 법인, 기업체들끼리 거래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방 경직성이 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츠 상품이 저는 되게 좋다라고 하는 건 얘가 경기가 꺾여봤자 고점에서 많이 떨어져 봐야 30% 빠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정시마다 천천히 모아갔다가 내가 올라갈 때 팔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22년도에 여기 떨어질 때 3,900원, 4,000원 여기 매수해가지고 쭉 올라오면서 한 20% 정도 수익을 내고요. 다시 조정 나올 때 쌍바닥 자리에 잡아가지고 쭉 올라오면서 4,750원에 팔면서 4,650원이군요. 예, 차익 실현하면서 두 번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3,900원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매집 구간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 경기가 하방 경직을 갖는 상품이다 보니까 지금 1월달, 2월달 조정기에 3,800원, 3,900원 요 밑에 내려올 때 천천히 주워 담으시면 매달 배당금 받으면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배당금을 받거나 은퇴 이후의 흐름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종목 찬찬히 보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가 주봉이기 때문에 되게 짧아 보이죠. 이게 1년이에요. 이게 1년이고요. 이게 작년이고 이게 올해거든요. 짧아 보이지만 근데 보시면 얘가 언제냐면 24년 1월 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땠죠? 쭉 우상향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9월 달에 팔고 나왔던 이 자리까지. 그럼 9개월 동안 홀딩한 거예요. 9개월간 배당금 9번 받아먹고 팔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요번에 떨어질 때 지금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점 사가지고 와, 잘 샀더니 9개월 동안 들고 있으면서 9번 배당금 받습니다. 월세 9번 받고요. 그리고 다 팔고 차익 실현하고 났더니 저점에서부터 우리가 3,800원, 3,900원에 매수했는데 4,650원이니까 수익률 한 16, 7% 정도 충분하게 낸 것 같고 배당금 알파하니까 최소 연간 20% 수익은 거의 안정적으로 나는 종목이에요. 15%, 20%면요. 20%면 여러분 은행에다 이자를 내가 맡겼을 때 내가 연간 1년짜리 예금을 들었을 때 2.5에서 2.8%입니다.
이자 소득세 빼고 15.4% 빼고 나면 실질 수익률은 2.3%에서 2.5%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은행 이자에 7배에서 10배 받을 수 있다면 이거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매우 좋죠. 거기에다 자산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는 얘가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안정적인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시장이 급락할 때 이런 거 사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하고 요거하고 두 개를 꼭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조정이 나올 때 천천히 담아간다. 지금 저는 매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자, 다음 종목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하는 ETF입니다. 자,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요, 미국 S&P 지수에 연동돼 있습니다. 다우존스에 연동돼 있어서 얘는 저점에서 고점까지 움직여봐야 15%에서 20%밖에 가지 않습니다. 크게 수익이 나지 않는 상품이라서. 그런데 얘는 뭐가 있냐면 미국 주식, 미국 지수 관련 ETF는 배당금을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주 관련으로 천천히 끌고 가면서 움직일 수가 있게 되고,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8월 5일 날 급락을 했을 때 요때요. 요때 1,200원에서 1,500원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쭉 치고 올라와서 여기 12,050원에서 12,100원 구간에서 일단 차익 실현 다 끝냈습니다.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수익률 15%에서 20%, 그리고 배당금을 몇 번 받았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이용해서 1월 초에 다시 매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거래해 보시면 되게 안정적이에요. 근데 좀 심심합니다.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근데 심심한 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주봉을 보시게 되면 얘는 2022년도부터 바닥에서 내려올 때 크게 조정받은 적이 없어요. 보시면 여러분이 여기 일봉상에는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봉으로 보면 계속해서 이평선 타고 오르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히 큽니다. 대략 한 4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2년간 보유했더니 수익률 한 40 몇 %의 수익에 플러스 배당금 매달 받았다. 그럼 합치면 5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질 수 있거든요. 내가 은행에 어디에 집어넣어도 어디에 투자해도 이렇게 안정적이면서 배당금까지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오케이? 없습니다. 단언컨대 1월, 2월의 조정장을 이용해서 이 종목 담아가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미국 빅테크 탑10입니다. 빅테크 10. 자, 얘는 뭐냐면 미국의 기술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애플 이런 것들이 미국의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기술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눈이 빨개요. 잠을 못 자거든요. 우리랑은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한 10시, 11시, 12시 되면 그때부터 거래가 막 시작돼서 새벽 4시, 5시까지 그거 보고 있다면 계속 핸드폰 어플을 하루에 밤새 수십 번에 10번, 20번씩 보는 거죠. 자꾸 떨어지나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흥분해서 못 자고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우울해서 못 자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거래하시는 것보다, 왜냐하면 얘 ETF는요 거래세가 없다니까요. 증권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다 낼 돈은 없고요. 그리고 증권사 수수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거래할 때마다 한 4, 5만 원밖에 안 나와요. 한 번 거래할 때. 그래서 얘는 뭐 대단히 많이 거래하는 게 아니라 쭉 사놨다가 쭉 들고 가서 한 번 파는 거기 때문에 세금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얘는 여러분 보시면 여기 H라고 돼 있잖아요. 얘가 뭐냐면 환차손을 방어하는 해지력이 있습니다. 원달러가 움직이면 어떤 날은 내가 분명히 원화로 샀는데 원화로 사기도 하고요. 달러가 원화 가치가 높으면, 근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뭘로 거래하냐면 이걸 달러로 사요. 그러면 환차손을 내가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름장에 사가지고 여기 27,000원에서 29,000원 정도 샀거든요. 근데 쭉 치고 올라오면서 3만 원 정도, 그럼 대략 한 10% 정도 수익을 내고요. 또 한 번 눌림목을 이용해서 여기 34,000원, 35,000원 요 구간에 매수했는데 쭉 치고 올라오다가 언제 팔았냐면은 여기요. 46,600원 찍을 때 여기 팔았습니다.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 수익률도 25%에서 30%가량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올해 2번 했거든요. 매매 10% 한 번, 20 한 5%, 26% 정도 한 번, 그럼 30 한 5, 6% 정도 수익을 냈으니까 은행 이자 대비 최소한 10, 1,5배 정도의 수익은 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까지 거래하시면, 왜냐면 얘는 전 세계에서 제일 단단하고 튼튼한 종목이니까 얘를 벗어날 종목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이요. 자,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저희가 홈런 쳤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 제가 2번의 수익을 냈습니다. 올 초에 보시면 여기 1,069원, 여기 저점에서부터 1,990원까지 올랐어요. 90% 올랐거든요. 저점에서. 근데 저희가 매수가가 처음에 1,200원, 1,300원에 매수해서 1,950원에 팔았기 때문에 대략 수익률은 한 65%, 70% 정도 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이용해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기다렸다가 1,450원, 1,500원 여기 눌림목에 이 자리 여기입니다.
이 자리에 매수해가지고 쭉 치고 올라올 때 2,885원 찍을 때 2,800원 찍던 날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다 팔고 그 다음 날에 장대 연봉으로 박살나서 지금까지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 어디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섹터를 4개를 잡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입니다. 인구는 그동안 중국이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지금 중국이 그동안 1등이었는데 코로나 때 아마 사망자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인도가 1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많이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인도도 사망자가 많았지만 계속해서 생산 인구가 아마 아이를 낳는 그 인구에서 인도가 잠시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 1, 2등을 다투는 인구 밀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산 인구가 있고 두 번째 소비 인구가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소비력, 자산이 돈이 있고 돈을 벌어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소비 인구력 면에서는 인도보다는 중국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생산 인구는요. 중국 우리가 항상 어떤 공장들을 중국에다 많이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에다 가서 애플 아이폰 같은 거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건비가 싸니까요. 근데 지금은 얘보다는 우리가 인도나 베트남이 좀 더 싸기 때문에 공장이 중국이 인건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옮겨가긴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생산 인구, 생산 임금 면에서는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평균치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거기에 소비 인구가 굉장히 많고 중국 차이나머니 굉장하죠. 그래서 자본력하고 그다음에 인구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술력을 바라볼 때 미국이 원탑이에요.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왜 이렇게 미국이 관세를 트럼프가 40% 하려고 그러고 견제하냐면 달러 패권은 우리는 돈을 찍어내는 나라임에 불구하고 그래서 1등이야. 미국의 기술력 좋지만 돈을 안 되면 돈 찍어내면 되니까 우리가 패권국이니까 기축통화국이니까. 그런데 중국은 위안화를 그 격상을 시키고 그 위치까지 만들고 싶어서 이 야심을 드러내니까 어디다 대고 들이대 형은 나야 시끄러 이러면서 두들겨 패는 게 그날 관세입니다. 근데 생각 가만히 해보십시오. 얘가 기술력이 중국이 우리보다 못하다라고 10년 전까지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최근 5년 사이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잡거나 앞선 것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가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드는 것이 그다음에 삼성 SDI하고 SK이노베이션에서 만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그랬거든요. 얘가 아주 4년 전만 코로나 때만 해도 우리나라 게 훨씬 월등했는데 이 4년 경과되고 나니까 여러분 실제 전 세계 시장의 판매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중국이 훨씬 더 높아요. 물론 가격이 싸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기술력에서 큰 차이 나지 않는데 가격이 월등히 싸기 때문에 이게 경쟁력이 높은 거죠. 자,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싸움은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패권 싸움을 많이 하는 대신에 가격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군사력도 전 세계 5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보세요. 인구, 기술, 자본, 군사력 이 4개 중에 어느 하나 빠지는 게 별로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딱 하나 빠지는 게 있다면 기술입니다. 자원도 되게 많은 나라거든요. 이 기술만 따라 올라와주면 위안화 가치가 오르면서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지금 미국이 계속 두들겨 팹니다. 그러면 생각 한번 보시죠. 어떤 분들은 중국은 앞으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시진핑이면 제가 중국의 대통령이라면 전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사회주의 포기할게. 우리 자본주의 만들자. 라고 얘기하는 순간 중국 주식은 최소한 10배, 어떤 종목은 50배, 100배 뜰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쟁률 높거든요. 근데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눌려있는 것이고 패권에서 지는 것뿐이지 만약에 우리가 동독 베를린이 처음에 우리가 장벽 무너질 거라 생각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사회체제를 바꾸진 않을 거예요. 공산주의에 맞들린 사람이 공산주의를 포기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그런데 만약 얘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였는데 중국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면 엄청난 파급을 가질 수 있거든요. 결론은 뭐냐? 지금 차이나 H레버리지 중국 지수에 관련된 ETF 이 상품은요. 굉장히 성장성이 좋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패권 싸움 때문에 물려있고 관세 때문에 두들겨 패고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계속 좁혀는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배팅을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얘는 언제 해야 되냐면 처절하게 고점에서부터 반토막 이상 죽었을 때 그때가 우리 매매 타점이다라는 말씀이고 올해 2번 해먹었다. 근데 내년에 2025년에 또 있을 거고 26년에 또 있을 거고 27년에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은 아무리 찍어 눌러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쌀 때 사면 물립니다. 그런데 처절하게 몇 달 동안 죽여놨을 때 내가 싸게 샀을 때 승산이 되게 높다는 걸 기억하시고 종목 코드 204450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을 간단하게 몇 개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말 정말 빨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합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입니다. 얘는 우리가
중국 시장이 전기차 생산 인구로서도 굉장히 높지만 전기차 소비자 수요 측면에서는 유럽보다 중국이 1등이에요. 중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 유럽이거든요. 수요자가. 왜냐하면 여기는 사막에 우리가 보는 황사 미세먼지에 되게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베이징이 여러분 겨울에 난방을 하잖아요. 앞이 안 보여요. 뿌였습니다. 그 먼지들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의무적으로 전기차화하는 나라인데 이 차이나 전기차 셀렉티브라는 ETF는 어떤 상품이냐면 중국의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전기차 관련 회사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상관없어요. 미국 증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되게 좋다는 거. 우리가 가만히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2월 달에 여기 사가지고 드르륵 올라와서 수익률이 6,000원에서 6,500원에 매수했는데 8,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야, 거의 한 40% 정도 수익 냈네. 좋아. 근데 언제 사냐면 여기요. 8월달 여름장에 다시 한번 6,300원, 6,500원에 매수하세요 했는데 얼마 가냐면 10,000원까지 올라오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내가 한번 사고 팔고 나면은 최소한 5, 6개월은 기다려야 되는 상품인데 지금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정 나올 때까지. 오케이. 또 한 번 조정이 나온다면 아마 차이나 전기차 마지막 공략일 것 같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좀 기다려보시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 중에는 제가 네이버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네이버랑 카카오는 쳐다보지 말아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네이버를 여러분들께 올 여름에 여기서 공략을 시켰습니다. 자, 보세요. 저점에서 반등, 저점에서 반등. 여기 1번 바닥, 2번 바닥, 3번 바닥. 다중 바닥을 확인하고 저점이 완성됐기 때문에 저는 매수하자. 그래서 13만 원, 14만 원 매수하세요 얘기했는데 얼마까지 갔냐면 여기 바닥에서부터 움직인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45만 7천 원까지 가면서 급등을 해서 대박을 한번 코로나 때 냈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정 나올 때는 얘가 여기 밑에 15만 3천 6천 원에서 여기 눌림목을 이용해서 여기서 사가지고 쭉 올라오면서 요번에 팔고 나가면서 얘도 수익률이 한 35% 40%를 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인데 싸게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왜냐하면 성장 종목이 아니거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시에 매수를 하셔야 될 종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인 같은 경우도 올해 배팅할 때 43만 원에서 45만 원대 매수해가지고 150만 원에 팔고 났더니 다시 눌렀다가 240만 원까지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건 장기 성장성이 좋은 종목 중에 차트 패턴이 좋은 걸 골라놓은 것이고 저는 시총상위에 100등, 200등 이내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또한 KT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통신주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2만 9천 원, 3만 원에 샀다가 4만 1,500원 하면서 약 30% 수익 내고서 팔았는데 또 한 번 눌리면서 3만 4,500원에서 3만 4,500원, 3만 5천 원 구간 눌림목을 이용해 또 샀다가 이번에 5만 원 찍으면서 차익 실현하고 지금 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종목들을 말씀드렸죠. 이 종목들이 내년에 우리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종목 중에서 저는 바이오 섹터를 볼 건데요. 종목만 말씀드린다면 녹십자 홀딩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종목도 우리 함께 공략해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생방송을 통해서는 짧게 언급드리니까 본방 사수하시면서 함께 해주신다면 내년에도 좋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 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방송 채워주신 장사방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